안녕하세요. 자, 또다시 우리 원격 수업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선생님, 지난번에 예고한 대로 모의고사를 같이 좀 풀이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앞에 조금 했던 반도 있고, 안 했던 반도 있는데, 다시 듣는다 생각하고,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모의고사에서 문법, 비문학을 위주로 좀 봐주고, 그 다음에 서술형 평가가 있죠. 거기에서는 고전시가 두 작품을 시험 범위로 올려놨기 때문에 그 두 작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문법 문제. 자, 11번부터 15번까지가 이제 해당되니까 이 파트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잘 안 보이는 친구들 위해서 조금 크게 해서 음운 변동은 음운이 일정한 환경에 따라 다르게 발음되는 현상입니다. 자, 음운 변동의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고, 음운 변동에는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교체, 그 다음 두 음운이 하나의 음운으로 줄어드는 축약, 두 음운 중에서 어느 하나가 없어지는 탈락, 두 음운 사이에 음운이 덧붙는 첨가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덟은 여덜로 발음되는데 갯받침 중 비읍이 탈락되어 음운의 개수가 줄어든 것입니다. 했다, 그쵸? 요거는 갯받침입니다. 하나의 자음이 아니지. 그래, 음절이 끝소리 규칙으로 오해한 친구들이 있는데, 얘는 음절이 끝소리 규칙이 아니라 얘는 자음군 단순화가 되겠죠. 자음군 단순화. 그래서 음운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음운의 개수가 줄어든 것이 되겠죠. 그럼 또한 솜니불 같은 경우 솜니불. 자, 솜니불은 솜으로 만든 이불이잖아, 그치? 그래서 요런 이제 옛날 이제 두 단어가 하나의 단어로 합성어가 되면서 같은 경우에 특히 모음으로 시작되는 경우 나타날 때는 이 니은이 덧붙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니은이 첨가되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음운이 늘어나는 예가 되겠습니다. 학생이 근데 저는 너는 나보다 키가 커서 좋겠다라는 문장의 커서에서 어가 탈락되었다는 것을 찾기가 어려웠어요. 음운 변동 결과가 표기에 반영되었기 때문이겠죠. 자, 여기에 이제 뒤에 문제가 좀 나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음운 변동 결과가 표기에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맞아요. 그러면 음운 변동이 표기에 반영되는 경우와 표기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 자, 여러분들 항상 어떤 문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국어뿐만 아니라 사회도 마찬가지고 음운이 표기된 경우와 그 다음에 표기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차이를 두거나 어떤 비교를 하는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이게 문제화가 될 확률이 높다라는 것, 그거 좀 알아줘야 됩니다. 용언의 활용을 예로 들어 알아봅시다. 용언 어간 끝의 모음 아어가 아어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때 모음 아어가 탈락하는 경우, 용언 어간 끝의 모음 으가 아어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하여 탈락하는 경우, 어간의 끝소리 리을이 몇몇 어미 앞에서 탈락하는 경우 음운 변동 결과를 표기에 반영합니다. 하지만 자, 이건 반영하는 경우였다, 그쵸? 요거를 이제 A라고 하고 B라고 한다면 옆에까지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A가 되겠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B 경우가 나타나겠지. 하지만 어간의 끝소리 리음이음 뒤에서 어미의 첫 소리가 된소리로 교체되는 경우, 어간의 끝소리 히읗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자, 탈락한 경우는 음운 변동 결과를 표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가령 앞에서 말한 커서의 경우는 음운 변동 결과가 표기에 반영된 경우이고, 저건 A의 경우다, 그쵸? 커서는 뭐지? 분석을 하면 크다. 크다에다가 어서가 붙은 거잖아, 그치? 근데 여기서는 으가 탈락했는 거죠. 으가 탈락. 그래서 변동 표기가 반영돼서 나타난 거지. 그 다음 나은을 표기하지 않는 것은 음운 변동의 결과가 표기에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자, 두 개를 나누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음운 변동 결과가 표기에 반영된 경우와 표기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를 찾아볼게요 했다. 그쵸? 자, 11번 문제. A를 바탕으로 음운 변동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저건 하나하나를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겠네. 자, 풀립. 자, 조심해야 될 거 먼저. 자, 풀립인데, 자, 이응 차이를 보면 이응과 1차원적으로 생각하는 친구들은 이응과 리을을 바로 비교하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응이 리을로 교체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 그런데 이러고는 틀렸습니다. 자, 풀잎이다 그랬죠. 풀과 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먼저 자, 풀, 그 다음에 이 몸으로 시작하는
모음이기 때문에 바로 니가 되겠지, 니. 그리고 피읍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비읍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풀립이 됩니다. 자, 그런데 풀립, 유음과 비음이 만났는데, 우리 신라 생각하면 신라. 밑에 니은이 리을로 바뀌게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리을과 니은이 만나니까 얘도 바뀌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풀립이 되겠지. 자, 그럼 여기서는 니은이 첨가되었다. 그렇죠. 니은이 첨가되고, 축약이 있습니까? 축약은 없죠. 그럼 첨가랑 뭐가 있죠? 교체가 나타나게 되겠네. 첨가와 교체가 나타난다. 의문의 개수는 어떻게 될까? 의문의 개수는 자, 이 의문을 시작하는 거는 의문의 개수를 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의문의 개수 다섯 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되겠네. 한 개가 늘어났다. 플러스 1입니다. 이건 너무 이렇게 해놨는데 원래는 구체적으로 알아두면 좋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흑화덕 한번 볼까? 흑화덕. 자, 흑화덕 같은 경우는 일단은 자음군이다. 그쵸? 자음군, 리을 기역인데 요거 이제 단순화가 먼저 돼야겠지. 단순화가 되는 것은 먼저 탈락이다. 그쵸? 탈락. 자음군 단순화로 인해서 흑 이렇게 되겠죠. 흑화덕 이렇게 됩니다. 자, 어떤 친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요거 뒤로 이어졌기처럼 연음 안 돼요? 연음? 그러면 흑화덕 아닌가요? 흑화덕. 근데 그 같은 경우에는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있으면 그렇게 되는데 여기는 히읗이라는 자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끊어서 앞에서 먼저 음운 변동이 일어나고 난 뒤에 여기서 먼저 음운 변동이 일어나고 그 다음 뒤에 것과 이제 음운 변동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흑화덕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역과 히읗이 만나가지고 다시 흑화덕이 되겠죠. 자, 그래서 먼저 탈락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기역과 히읗이 만나서 키역이 되었다. 그렇죠. 거센 소리 되게 되니까 이거는 교체가 아니라 축약이 되겠죠. 탈락도 마이너스 1이고 축약도 마이너스 1이지. 그래서 자, 한번 해볼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인데 이건 아홉 개였지. 이건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되네. 이거는 일곱 개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줄어드는 게 맞다. 이거 맞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마이너스 2가 되겠다. 그쵸? 자, 그 다음에 맞춤못. 요 같은 경우에는 보자. 먼저 지읒이 디귿으로 바뀌었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다. 그쵸? 교체가 되겠네. 교체. 교체가 없네. 먼저 여기서는 교체. 그 다음에 맞춤옷. 자, 근데 뒤에 여기가 옷이 원래는 이렇게 했을 때 이 사이에서 음운 변동이 생길 수도 있지만 특이할 만한 조건이 없기 때문에 미음이 그대로 연음 처리가 됩니다. 연음 처리는 음운 변동에 우리가 조건에 위에 없기 때문에 맞춤옷 이렇게 읽으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 교체만 일어났죠. 그래서 둘 다 틀렸습니다. 음운의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이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똑같네. 변한 게 없다. 그쵸? 그래서 줄어들도 끌어. 자, 옛 이야기를 보면 자, 먼저 뭐가 먼저 일어난지도 사실은 알아야 됩니다. 그것도 시험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옛 이야기에서 먼저 니은이 먼저 첨가될까? 아니면 시옷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서 먼저 바뀔까? 자, 첫 번째 그거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되고 두 번째는 또 보면 1차원적으로 생각하는 친구들 시옷이 니은으로 바뀌었다, 교체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바뀔 수 있는 조건은 없습니다. 예전에 선생님이 이런 문제를 풀 때 자음 체계도를 그려놓고 항상 풀어 그랬잖아. 그래서 자음 체계도에서도 보면 자, 음운의 이제 위치, 발음나는 위치하고 발음하는 이제 방법이 좋은 방법이 있었지. 좋은 방법과 좋은 위치가 있었는데 항상 보면 같은 위치에서 이렇게 막 변동이 일어났잖아. 그치? 방법의 차이만 달라질 뿐이지 위치는 변하지 않는 그런 어떤 모양새를 볼 수가 있었잖아. 자, 그렇게
그거를 이제 생각한다면 시옷과 니은은 서로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먼저 시옷이 디귿으로 먼저 음절 끝소리 규칙으로 교체가 이루어집니다. 교체 음절이 끝소리 규칙. 자, 그리고 난데 디귿이 이제 옛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서도 이제 둘이가 합성어기 때문에 이 계열의 모음과 만나기 때문에 니은이 더 생기게 되지. 첨가가 됩니다. 니은 첨가. 그래서 자, 먼저 바뀐 게 옛 이야기. 그 다음에 여기서 옛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바뀌게 되겠지. 옛 이야기로. 자, 그래서 일단은 교체는 뭐 1대1 교체니까 변화가 없고, 그쵸? 첨가는 플러스 1이다, 그쵸? 그래서 늘어남 플러스 1이 되겠네요, 그것도. 자, 그 다음 달맞이 꽃. 자, 이것도 달맞이 꽃 했는데, 달맞이, 요거 지읒이 그대로 연음 처리되었다, 그쵸? 달맞이로. 자, 꽃 같은 경우에는 치읒이 디귿으로 교체가 되었네. 그럼 교체만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교체는 1대1 교체이기 때문에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을 찾을 수가 있겠네.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는 관객이 많으니 미리 줄을 서라. 뭐뭐 하라, 알아, 어라. 이거 되겠죠. 그래서 서다에다가 얘는 알아가 왔네. 분석만 선생님 해놓겠습니다. 자, 돌아오는 기차표는 네 것만 끊어라. 이거는 끊다. 그쵸. 끊다. 근데 히읗이 탈락하죠. 근데 여기서는 표기가 돼 있죠. 끊어라.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에 눈을 떠보니 기본형이 뭐야? 뜨다지. 뜨다에다가 어가 왔는 거지. 가서. 이런 단어가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데 실제로는 가다에다가 서가 아니라 서라는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다에다가 어서가 왔습니다. 가어서. 아서. 가아서. 자, 그 다음에 교실 불을 꺼두자. 끄다가 기본형이죠. 그래서 그거는 자, 새 신발을 신고지, 신고. 경찰에 신고하자 할 때는 신고지만 얘는 신고가 됩니다. 자, 요거는 말다지, 말다. 그래서 말다에다가 는이 왔는 거지. 말다에다가 는이 왔다. 자, 독서로 쌓은, 요것도 발음을 하면 쌓은인, 히읗이 탈락하는 형태가 보이고, 빨래를 넣는, 널다지, 널다. 그래서 널다에다가 는이 왔고, 가을빛을 담고, 이것도 담고가 된다, 그렇지. 그래서 기억년에 해당하는 것을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자, 13번 같은 문제는 주어가 자기 힘으로 동작하는 것을 능동이라고 하고 주어가 다른 주체의 동작을 당하는 것을 피동이라고 한다. 피동 표현은 주로 어근에 접사, 피동전미사, 이희리기, 되다 등이 결합되어 실현된다. 이게 피동이다. 그렇죠? 그럼 사동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안 나왔지만 우리가 사동은 뭐뭐 하게 하다라는 것이 뭐뭐 하게 하다. 개하다. 그래서 이희리기 우구추 이렇게 되겠다. 그렇죠? 근데 쉽게 구분하는 방법은 이희리기 우구추인데 이희리기가 중복되네. 그래서 문장할 때 의미로 제일 찾으면 제일 정확해. 근데 그게 정말 헷갈린다 그러면 우리 선생님 예전부터 항상 강조했죠. 목적어 있으면 사동이다. 목사 기억합시다. 목적어 있으면 사동이다. 그러니까 목적 없으면 피동이라고 보면 됩니다. 한번 볼까? 자, 요 풀, 익, 안, 깍, 이용 요 단어를 활용해서 피동물을 만들어라고 했네. 이번 시험 문제는 지난번보다 잘 풀렸다. 또 분석하면 풀다에서 풀리었다. 자, 뭐고? 리가 왔네. 자, 풀리었다. 그 다음에 그의 글은 오직 나에게만 아름답게 읽혔다. 읽었다가 아니라 자, 내가 글을 읽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읽혔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거는 읽다에서 그 다음에 읽히 얻다 이렇게 되네. 희가 왔다. 친구는 버스에서 자기 짐까지 나에게 안겼다. 자, 내가 안았다, 안겼다. 자, 요거는 조심해야 되죠. 근데
앉다가 기본형이 아니라 안기다라는 기본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기다에다가 의시 왔는 경우가 됩니다. 안기 없다가 됩니다. 요건 이게 자체가 하나의 기본형이 됩니다. 자, 깎였다. 이 같은 경우는 깎다에다가 이 얻다가 되겠고, 이용되었다는 이용에다가 되다가 왔네.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어휘에 관한 문제가 어휘를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고, 나머지 것들이 확실하게 분석되면 틀린 답 하나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드디어 14번 문제. 선생님이 너무너무 반가운 문제라고 했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11월 달에 또 중세국어 문제를 이렇게 소중한 문제를 또 내주고 있습니다. 석보상절, 교과서에 없는 지문이다. 그렇죠? 잘 봐주기 바랍니다. 자, 먼저 현대풀이하고 같이 비교를 하면서 보겠습니다. 한란은 하루는 이란 말이네. 그러면 한라안이 되겠네. 맞지? 한라안. 조심 아니하샤. 아니, 우리 바람에 아니 밀세 했죠. 아니 밀세. 아니 밀세. 그럼 뭐였지? 아니가 짧은 부정이라 했습니다. 아니되옵니다.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 근데 길게 부정하면 아니되옵니다가 아니라 뭐뭐 하지 않습니다가 맞지. 긴 부정은. 짧은 부정은 안 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 그렇지? 근데 여기서는 아니하샤 돼 있는데 풀이를 보면 조심하지 아니하시오 이렇게 돼 있다. 뭐뭐 하지 않다 이런 말이거든. 이건 이제 긴 부정이 되겠죠. 긴 부정. 부정의 형태 좀 다르다. 그렇죠? 우리가 봤던 거하고. 자, 조심 아니하샤. 근데 하시어가 되어 있다. 시 현대국어에서 주체 높임의 표현. 여기서도 주체 높임 표현 샤가 나왔네. 샤. 아니하샤 주체 높임. 자, 불을이다. 그렇죠? 불. 이거 뭡니까? 원수 모음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단어가 되겠네. 불을. 자, 그다음에 끄기. 부스 끄기. 자, 어두자음군이 사용되고 있다. 그렇죠? 세 개가 있는 어두자음군. 끄개. 요거 현대국어에서 뭐뭐 하게 하고 이제 비슷한 이제 그 끄다에다가 뒤에 어미가 개가 왔네. 하야시날 하시건을 요것도 시도 주체 높임 선어말 의미가 왔네. 하야시날 하시건을. 자, 끊고 그 아비가 근데 그 아비 가가 돼 있네. 주격조사가 있네. 왜 주격조사가 없죠? 그렇죠. 바로 모음 이로 끝났기 때문에 주격조사가 생략되어 있는 형태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따니말 요거를 분석하면 그 따님 알이 되겠죠. 자, 왜 알이 왔죠? 을이 안 오고. 자, 여기서도 이 모음 같은 경우에는 이 모음은 중성모음으로 을도 올 수가 있고 알도 올 수가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랄이 아니고 왜 알이냐? 밑에 자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알이 왔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자, 이걸 모음 조화에 따라서 그 따님알 이루어졌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 따님을 아비가 그 따님을 구짓고 요거는 된소리가 아닌데 현대국어에서는 또 된소리다. 그치? 요거는 된소리화되기가 아직 안 이루어진 형태고 요건 된소리가 이루어진 형태가 됩니다. 구짓다. 자, 근데 요 꾸짖다에도 밑에 시옷이 사용되었죠. 밑에 지읒인데 그죠? 요것도 한번 봐줄 필요가 있고 북녘굴에 초속격 조사에 요것도 어이가 아니라 이가 아니라 에가 적히는 거는 앞에 뭐가 왔기 때문이다? 음성모음 우가 왔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부리잡아. 아이고 딸내미 또 출연하네. 알았어. 잠깐만. 굴에 부리잡아. 자, 부리잡아. 해석을 하면 밑에 굴에 식혀서라고 되어 있다. 그렇죠? 부리잡아. 근데 식혀서인데 이 이제 처음 본 형태가 나오는데 얘는 자, 부리잡아. 이렇게 됩니다. 잡아가 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객체 높임의 이제 선어말 음인데 여기서는 잡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누가 누구를 아비가 따님을 꾸짖고 시켜서잖아. 아비가 따님을 님자가 적히는 거 봐서는
목적격 이제 목적으로 쓰이고 있는 따님이 높임의 대상이 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시켜서라고 되어 있지만 좀 객체를 높여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불을 가져오라. 불을 가져오라. 가져오라고 하야날 하거늘 그 따님이 아베 말을 들으사 아비의 말을 들으시어 들으샤 너 주체 높임 선어 말음이 북굴로 가시니 또 주체 높임 선어 말음이 걸음마다 걸음마다 자 요거는 이제 우리 밭에 주는 걸음이 아니죠. 이것도 걸다에다가 음이 맞죠. 현대국에서는 걷다라고 하지만 당시에는 이제 걸다라고 쓰이는 거봐. 그래서 걸음마다 말 안 해도 알겠죠. 바로 명사 파생 접사가 되겠죠. 그래서 걸다라는 동사에다 음이 와서 명사로 만들어주는 어가 왔기 때문에 음성 모음이기 때문에 암이 아니라 음이 왔다. 그렇죠. 걸음마다 발 드신 땅에 땅인데 해가 나오네. 히읗으로 시작하면 의심하라 그랬다. 그렇죠. 자 바로 따 히읗 애가 되겠네. 그래서 땅이라는 말이 옛날에는 요런 형태로 쓰였는데 바로 히읗을 종성으로 갖는 체언이 되겠습니다. 땅에다가 드신 땅에 연화이 자 연화가 이래 돼 있네. 연화 연꽃이 그래서 연꽃인데 주격 조사가 이의 형태로 나타났다. 왜? 모음으로 끝나고 있으니까. 자, 나니 좌최랄 조차 자취다 그치? 여기서는 양성 모음 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취가 아니라 좌최가 됩니다. 자취랄 자취를 조차 이어졌게 되죠. 조차 그래 됩니다. 자 문제는 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분석했는 걸 보고 풀어주면 됩니다. 자 15번은 요거는 수업에 우리가 배우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일단 여기까지 하는데 여러분들 14번 문제에 반드시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들하고 조금이라도 연관된 거 있으면 꼭 같이 봐줘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만나요.